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면서 춥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흔히 일주일 중에 수요일이 가장 힘들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현재 컨디션을 한번 보내주시죠. 방송 중에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비타민 가득한 그 음료 있죠?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보내시는 방법, 문자 메시지는 샵 1035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SBS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선일보는 서해 피살 월북몰이 서욱 김홍희의 영장이라고 제목 달았고요. 한겨레는 국감 받는 날 서욱 영장 청구한 검찰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젯밤 동해와 서해를 향해 또다시 포격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골드버그 미 대사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무책임, 경향신문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 무책임, 못 박은 주한 미 대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장 끼임 사고 사망자가 95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1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근에 SPC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은 끼임 사고는 기계 작동만 멈춰도 막을 수 있는 후진국형 사고로 꼽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매년 100명 안팎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고요. 후진국형 끼임 사고 매년 100명씩 죽는다. 자, 10월 19일 수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목감의 프리미엄을 안팎으로 프로그레스해. 앞에는 운흥산과 무랑호수, 옆에는 신안산선 목감역 주진, 안에는 뽀베이 테라스와 마리나베이 호텔 서비스까지. 목감역 프로그레스해. 02-898-4555 광신종합건설. 갈수록 자산은 더 커져가니까 여기가 어디죠? 나눔이 시작되는 곳. 사랑의 열매. 어디라고요? 어린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청년까지 모두를 위한 나눔 플랫폼이죠. 사랑의 열매. 대한민국 나눔 플랫폼 사랑의 열매. 새집 마련도 작전이 필요한 시대. 도보 10분대 작전력과 더 합리적인 분양가로 갖고 싶던 새집을 갖기 좋은 가격에 지금 더 잘 사는 작전. 인천 작전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 오픈 중. 1600-7377 H1DNI 한라. 아토구구. 아토구구 하자. 피부를 구하자. 아토구구 편백크림 가려우면 긁지 말고. 아토구구 하자. 피부를 구하자. 아토구구 편백크림 가려울 땐 아토구구. 건조한 피부를 구하자. 아토구구 편백크림. 아토구구 하자. 엄마 찾는다. 코코코의 피 콧물 찾았다. 코코코의 피 재채기 찾았다. 코코코의 피로 우리 가족 비염 잡았다. 와, 시원하게 뻥 뚫렸네. 코의 피 본 제품은 알레르기 비염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금리 불안, 집값 불안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 어디 없을까?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고 여유로운 84 타입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까지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가 있잖아. 공공지원 민간임대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10월 오픈 예정. 032-569-5525 한신공영. 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자, 수요일 아침 군유부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럴 법도 하지.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몇 분 먼저 만나게 되잖아요. 몇 분이 아니죠. 기분이 굉장히 새롭네요. 네. 아, 네,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와 있는 경우는 처음이어가지고 꼭 처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그 군유부 시작하면서 지금 컨디션 어떠십니까?라고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선국님은요, 야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가장 추울 때라 춥고 배고프고 졸립네요. 삼중고네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죠. 그리고 특히 요 며칠이 더 추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주 월화수가 춥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 김성국님, 춥고 배고프고 졸리다고 하셨는데 비타민 음료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 외 다른 분들은 우리 김지미 변호사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3100님 일용직 출근하면서 작업차에 3명 항상 듣고 가고 있다가 문자 남겨요. 우리 3명은 오늘도 컨디션 좋게 출발합니다. 읽어주시면 즐겁게 하루 웃으며 시작할 듯합니다. 세 분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웃고 계시겠네요. 네. 3100번 끝번호 쓰시는 분, 또 함께 계신 동료분들, 웃으십시오. 하하하하. 예, 비타민 음료 여기는 3개를 보내드리죠. 네. 3개 보내드립니다. 이게 비타민 음료는 지금 바로 갑니다. 여러분 그 바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 함께 동료들끼리 나눠 마시면서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28 끝번호 쓰시는 분, 지금 컨디션요 좋습니다. 끝나고 치맥 약속이 있거든요. 네. 그래요. 저녁에 이런 약속이 하나 있다는 거, 내가 또 저녁에 누굴 만난다는 거, 요게 또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치맥 약속 맛있겠네요. 예. 5528님도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들, 또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 안부 전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그 중에 요 문자 메시지는 저희가 이제 좀 김지미 변호사 오시면은 여쭤보려고 챙겨놓은 게 있어요. 임한상님의 메시지인데 그 다음 카카오 네네. 이 메일이 작동이 안 되면서 작업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라는 물음을 해주셨고, 그 하도급 업체 견적서나 계약, 불량 뭐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카카오톡 먹통이 되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많고 각종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거 법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메일 같은 경우는 사실 복구가 또 느리게 진행되고 업무용 메일을 다음 메일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많죠. 업무에 차질을 빚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뭐 단체 소송,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소송을 하거나 네. 주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는 하는데, 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피해를 좀 유형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유료 서비스 결제. 네. 뭐 음악 듣는데 멜론 음. 하거나 아니면 뭐 웹툰 같은 거 보는 그렇죠. 카카오 네. 웹툰 유료 결제잖아요. 저도 유료 결제 서비스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한 그 이틀 정도, 뭐 3일 정도 그 먹통이 되니까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은 한 달치를 냈는데 한 2, 3일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연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그만큼의 이용료를 감액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감액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서비스 연장이 좀 더 편하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카카오 측에서는 이미 그 뭐 정기 이용 만료일 3일 연기하고 콘텐츠 열람 기한도 72시간 연장하는 조치는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영업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카카오로 뭐 예약을 받는다든지. 제일 큰 건 이제 카카오 택시.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뭐 배달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리고 선물하기를 네. 그 주 영업장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어떤 영업 이익을 못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재산상 손해만 따지면 이제 이런 유형의 분들이 가장 재산상 그렇죠. 손해는 큰 거죠. 우리 카카오샵이라고 해서 네. 들어와 있는 입점하는 그 업체들도 많은데 택시 마찬가지로 카카오 그 택시 호출앱 점유율 예. 90% 넘기 음흠. 때문에 그날은 다 손으로 택시를 잡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보였다고 뭐 하는데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도 했었는데 또 특히나 주말 밤이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주문받지 또 이제 소상공인들 주문받지 못한 분들 재산상 손해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음흠. 손해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얼만큼의 손해를 본 것으로 그러니까요. 주장할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 평균 토요일 그 시간대에 평균 매출액이 있을 어허. 거란 말이죠. 만약에 내가 그동안 뭐 평균 100만 원을 벌었다. 음. 근데 그날은 뭐 한 80만 원밖에 벌지 못했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의 손해를 이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입증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매출 자료들 나중에 이제 모아서 다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 준비 미리 해놓으시면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송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냥 카톡 안 돼서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선물하기. 저도 사실은 그날 카톡 메시지를 잘 원래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선물함에 있는 쿠폰을 쓰려고 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알았거든요. 어허. 아니면 내가 뭐 그날 친구 생일인데 선물을 해주려고 했는데 못했다든지 이제 일상 생활 속에 그냥 불편함 음흠. 정도였다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건 사실 재산상의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위자료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내가 큰 불편을 겪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위자료에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상액 자체가 굉장히 적을 거라서 이런 거는 소송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렇겠군요. 거는 같이 모여서 하면은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 카페 이럴 때 예. 카카오톡 상대로 소송 준비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서 그런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뭐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네. 사람이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소 같은 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요일 기준으로 뭐 주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평균 매출액이라든지 평균 뭐 이용했던 내용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나중에 뭐 보상 혹은 배상이 진행될 때 주요한 근거 자료가 되겠다라는 부분 좀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네. 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죠. 네. 예. 뭐 이 사건은 다들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음흠. 지난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이제 스토킹하던 여성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검찰에서 이제 구속 기소를 했고요. 네. 보통 일반 사건에서는 이렇게 공판 준비기일이 보통 열리지 않고 앞으로 재판이 좀 길게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쟁점들이 좀 많아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예. 앞으로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걸 이제 준비하는 말 그대로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건데요. 보통 공판 준비기일은 변호인만 출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꼭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제 전주환은 출석을 했다고 하죠. 직접 나왔죠. 네, 직접 네. 나왔는데 공소사실 전체를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거는 검찰이 낸 공소사실, 검찰이 낸 증거 이런 거 다 그냥 인정한다는 예. 거기 때문에 사실 법정에서 크게 다툴 수가 없는 거죠. 다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뭐 증거 신청, 증인 신문 이런 거 안 하겠다. 다만 뭐 양형 자료만 내가 다 인정하되 형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만 내가 내 사정을 좀 얘기하겠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양형 자료만 제출하겠다고 하고 이미 뭐 반성문은 뭐 3번 정도 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검찰 측이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아마 피해자 유족은 진술을 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부분도 양형 심리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부도 양형 심리할 때 유족 측한테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밝혔고 다음 재판 이제 정식 재판인 거죠. 11월 22일에 네. 열린다고 하는데 이날 한번
재판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양형 심리해서 한 2번 정도 하면 재판이 끝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재판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좀 재판을 비공개로 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재판부에서 공개 재판을 결정을 했어요. 그 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우리가 뭐 재판부 마음대로 사실 재판을 비공개 해버리면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폐해가 큰 예. 거죠. 그래서 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유에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형소법이나 뭐 법원조직법 이런 관련 법들을 보면 무조건 재판은 공개를 해야 되고 네. 다만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제 안보와 관련이 있다. 예. 뭐 그러면 비공개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특가법상 보복살인 인 예. 거죠. 그래서 예.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 당연히 이제 공개 재판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공개 재판으로 결정을 하긴 하면서도 재판부가 좀 자극적인 보도, 피해자와 이 피고인 전주환 씨의 어떤 뭐 사적인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는 좀 하지 말아달라.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만약에 나오거나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런 때는 재판 중지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자, 이 자극적인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걱정하고 있고 사실 피해자 유족 측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언론도 사실은 네. 알아서 뭐 잘 자중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네. 뭐 대중들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사건 혹은 그렇죠.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토킹 이 범죄에 관련해서 워낙에 최근에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는 조항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반의사 불벌죄가 정확히 뭔지를 설명 좀 해주시죠. 반의사 불벌죄 말 그대로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되는 범죄들 네. 보통 폭행, 협박 우리가 서로 그냥 뭐 투닥투닥 이렇게 폭행 정도 있었을 때는 원만히 화해하고 합의하면 그냥 경찰도 수사 안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나 수사 단계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거고. 이게 모든 범죄에 있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 예. 말씀드렸지만 폭행 협박 또 스토킹 범죄 그리고 뭐 명예훼손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수사는 다 진행돼서 기소까지 됐는데 네.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스토킹 범죄 처음에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들어왔을 때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들어왔었고 이번에 이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뭐 법무부가 반의사 불벌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처음부터 들어와서는 사실 안 되는 이유 예. 조항이었던 게 스토킹 범죄의 성격상 이렇게 뭐 조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면 또 피해자가 합의해 달라고 또 접근할 거잖아요. 그 합의해 달라는 그 과정 자체가 스토킹이 또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접근하지 말라고 지금 처벌하는 건데 합의를 위해서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처음부터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지만 이제라도 없앤다고 하니 조속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또 법으로 만들어져야 돼. 야. 갑자기 띵동띵동. 네. 돌발 퀴즈의 시간입니다. 돌발 퀴즈. 네. 오늘은 김진미 변호사 나오셨기 때문에 관련된 퀴즈를 김진미 변호사가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네. 문제 내주시죠. 네. 스토킹 범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 조항을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말씀드릴게요. 네. 1번 반의사 불벌죄, 2번 무고죄.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네요.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처벌보다는 뭐 합의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또한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없애자, 조항을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 1번 반의사 불벌죄, 2번 무고죄.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1035나 SBS 고릴라를 통해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하고 도넛을 드실 수 있는 세트를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 정답은 이따가 저 박순봉 기자 오면 그때 네. 발표할게요. 네네. 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렇네요. 예, 준비한 게 많은데. 준비한 게 많았는데 다음 주로 넘겨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법도 하지.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어제보다 한 1도 정도 기온이 더 낮아져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일부 충북과 경북 내륙, 지리산 부근은 0도 이하로 내려가 있고요. 그 밖의 내륙은 5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서 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이 17도, 광주와 대구가 18도로 15도에서 20도가 되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모레까지 조금씩 올라서 금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4.8도입니다.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꼭 필요한 뉴스와 정보를 골라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고뉴부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1035로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주세요.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자,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27분 20초 지나고 있고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순봉 기자 등장과 함께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건 퀴즈 정답 아니겠습니까? 네. 자,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1번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네. 예. 정답 발표가 굉장히 요란했죠. 네. 네. 1번 반의사 불벌죄.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이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는 그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져야 될 것들도 많고 입법 절차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이 법 조항이 바뀌게 된다면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 되면 더욱더 처벌이 강해지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5분께 커피와 도넛을 드실 수 있는 이 쿠폰 보내드리는데 5분 발표해드리죠. 끝번호 5926, 끝번호 3386, 그리고 5044, 최유섭님, 이경원님 이렇게 5분께 커피와 도넛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의 뉴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어젯밤에 또다시 대규모의 포병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네,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설정된 이 동서해상의 완충구역에다가 쐈거든요. 이 완충구역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애매하실 것 같고 군사적으로 적대행위하면 안 되는 구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즉 쏘면 안 되는 지역에다가 또 발사를 했습니다. 총 2차례 250발을 쐈어요. 어젯밤 10시에 1차로 쐈는데요. 황해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발을 쐈고요. 그다음에 1시간 지난 다음에 11시쯤에 강원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발 정도 또 포병 사격을 가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앞서서도 우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는데 또 한 번 발사를 한 겁니다.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17일에 우리 군의 호국 훈련이 있었거든요. 이제 철원 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했어요. 북한이 아마 이걸 빌미로 해서 다시 한번 포병 사격을 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례적이라고 좀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중국 당대회 기간이잖아요. 월요일에 그렇죠. 소식을 전해드렸었고 일주일간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통 북한이 군사 활동을 좀 자제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소강 상태에 있지 않겠느냐, 안 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 예측을 깨고 보란 듯이 또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 합참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이 추적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여러 형태의 도발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이 뭐 명백한 위반 행위들이 하나 둘씩 계속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9번째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뭐 정치권에서는 뭐 전술핵 얘기까지 나오고 이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각종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한 미 대사 같은 경우에 전술핵 재배치 이건 무책임한 얘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논란이 되고 또 그 논란 안에서 정치권에서는 또 뉴스를 더 키우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후속 보도들이 또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때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살 사건 이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시점을 보면은 세 가지 의미를 짚을 수가 있어요. 일단 지난 7월에 이제 사망한 이대준 씨의 유족하고 국가정보원이 고발장을 접수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로부터 3달 만에 처음으로 이 관련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더 의미가 깊은데요. 저희도 소식 전해드렸었을 텐데 이 감사원이 지난 13일에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 발표를 하면서 검찰에 20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를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그로부터 딱 5일 만에 구속영장이 바로 청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의 국정감사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있었던 날인 거죠. 좀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런 그림인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는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좀 영향을 준 걸로 그렇게 시점상으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두 사람 구속영장 청구가 된 서욱 전 장관하고 김홍희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에 감사원이 수사 의뢰 요청한 20명의 그 명단 중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적용된 혐의는 직권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건 공통적으로 두 사람에게 적용이 돼 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때 이때 이 직권을 남용을 해서 정보를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또 부하 직원들한테 허위로 보고서를 쓰도록 그렇게 지시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영전자 기록 손상 혐의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월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때 관련된 정보들 감청 정보 같은 고급 정보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시스템상에서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검찰이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고 있는 바들, 검찰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죄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김홍희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제 감사원에서 또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은요. 그때 해경 수사팀에서는 아직 월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입장이 있었는데 이제 청장이 그냥 지시를 내려서 월북이다 이렇게 좀 단정짓는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것도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검찰 조사가 있었거든요. 서욱 전 장관은 지난 13일에 조사를 받았고 김홍희 전 청장은 지난 14일 그 다음 날이죠. 검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일단 둘 다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군 첩보 삭제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원본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건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렇죠. 이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제 실질 심사가 있을 텐데요. 오는 21일 즉 모레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이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수사의 분기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검찰의 수사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다음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거든요. 네. 곧 불러서 조사할 방침인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사에 좀 속도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은 수사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이제 무리한 수사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압박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정치권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직적인 은폐, 왜곡, 삭제, 조작에 문재인 정권 청와대 안보라인과 관련 정부기관이 총동원됐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자, 여야의 목소리 각각 들었습니다. 먼저 들은 게 이제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었고 두 번째로 들은 게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거 정치 보복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기획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논리는 이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그 시점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이 지난 13일에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닷새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 이런 과정들은 일종의 기획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법사위가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물밑 교감이다. 즉 감사원하고 검찰이 교감을 물밑에서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당연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이제 국감이 있었으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출석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미 충분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즉 그간의 수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즉 감사원과 협조한 결과물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월북 조작 게이트다 이렇게 아예 명명을 했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들도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즉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여론전을 펼치는 건데요. 김미애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 요청에 무례하다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소식은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렵다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전주의 의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를 피해갈 수가 없다.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읽힙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각종 주장들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전 청장 관련해서 이 구속영장이 실제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가 이제 주요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재판이 어제부터 시작됐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준비기일이었잖아요. 네, 검찰이 앞서서 기소를 했어요. 즉 재판에 넘긴 상태고요. 어제부터가 첫날, 그러니까 재판의 첫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검찰이 문제 삼은 거는 크게 두 가지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대선 기간 동안에 거짓말했다 이런 혐의거든요. 네. 문제 삼았던 발언, 즉 거짓말했다고 본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해주고 특혜줬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당시에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가 없이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검찰은 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말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할 때는 몰랐다. 성남시장 때 얘기거든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로 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당시에 김문기 전 처장이 이제 자신의 딸한테 보내는 영상 같은 거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제 시장님하고 골프도 치고 그랬다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기도 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준비 기일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준비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 같은 거 듣고요. 또 증거 조사는 어떻게 할지 이런 계획을 같이 세우는 날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불참을 했습니다. 대신에 변호인이 나와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을 알긴 했지만 그 알게 된 거는 경기지사 당선 후, 그러니까 기억하는 시점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백현동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실제로 강하게 압박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 다르잖아요. 네. 이제 서로 법정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은 공직선거법, 국회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원직이 상실이 되고요.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재판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길게 이어질 겁니다. 어제 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뭐 직접 나가야 될 의무는 없었고 변호인들끼리 나가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러한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소사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각각의 입장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한 5분 만에 끝났더라고요. 그렇죠. 이 내용 아마도 길게 이어질 것 같은데 관련된 보도들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기자들이 국회에서 만나서 물어보면은 지금 일체 답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관련 건에 대해서는. 네, 관련 건뿐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기자들이 재판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이제 답을 안 하니까 또 다른 문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방산업체 주식 처분한 그런 것도 당내에서 비판이 있으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답을 안 했고요. 또 기자들이 이어서 그러면 이제 정책 문제를 물어봐도 이제 양곡관리법 이런 걸 물어봐도 일체 답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대신에 트위터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리는 거는 좀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좀 나눠서 메시지를 올리거든요. 예. 트위터에 이런 글 올렸습니다.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 대비해야 하는 이유. 이게 이제 글 제목인데 통째로 공유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네. 안에다 링크를 걸어가지고 글도 공유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기관의 증언 조작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고요. 결국 이러한 수사와 재판이 이제 정치적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 이제 어딘가에 올라와 있는 글에 링크를 맞아요. 올렸다는 거죠. 이 그 수년간 글의 수사에는 제목을 이제 본문에 다른 거고요.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 관련 글을 함께 링크했다. 그래서 또 이걸 두고 막 여러 가지 해석들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치권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야기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국정감사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볼 텐데 어제 법사위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사위에서 어떤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도 9월 30일에 부산건설의 50억 그 뇌물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좀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우리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신이나 이런 것도 좀 국민적으로 좀 의혹이 있습니다. 앞서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제가 서울중앙지검의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각종 정치권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또 이 중앙지검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사위 국감장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수원지검도 같이 국감 대상이었고요. 지금 그렇죠. 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에 걸려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대장동 개발 의혹도 있고요. 또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런 사건들인데 이 두 지검에 걸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했고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공격을 하는 공방을 벌이는 그런 그림이 됐어요. 예.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성남 FC 사건 거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검찰에 물어보면서 비판을 했고요. 특히 권칠승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부인이라서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이제 재차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계속해서 비슷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국정감사장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공방, 이 뉴스들 굉장히 오랫동안 듣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외곽에서 싸우고 국감장에서 또 싸우고 이런 그림입니다. 네. 이번에는 카카오톡 그 상황들 그 이후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은 주말에 카카오톡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뭐 따지자면 이제 닷새째 오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네. 복구가 아직 완전하게 된 건 아니죠. 네. 일단 카카오가 어제 복구가 좀 다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있었는데 네. 아직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카카오에서 공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서비스 14개 중에 11개가 정상화가 됐습니다. 네. 대부분은 정상화가 됐고요. 복구가 안 된 거는 다음에 카페 기능이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일 접속 및 수발시는 가능해졌는데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뭐 용량이 조금 큰 파일을 보낸다던가 이런 건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뉴스 인물 컬렉션 기능이라든가 또 톡 서랍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복잡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복구 지연이 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네,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건 SK CNC였잖아요. 전원 공급은 어제 기준으로 95%까지 복구가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100% 복구가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두 회사 카카오하고 SK CNC의 입장차가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서버에 이 전력을 차단을 하면서 이제 화재가 크게 났던 건 아니고 지하 3층에서 있었잖아요. 서버가 있는 위치는 그렇죠. 아니었고요. 예. 근데 그때 공급을 차단을 했는데 전력 공급을 그러면서 이제 이번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제 SK CNC 측에서는 카카오에다가 얘기를 했다. 미리 양해를 구했다. 어허. 이런 입장이고 전원 내리는 것을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왜 이런 입장차가 나오느냐? 결국에는 카카오에서 어찌됐던 간에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해자들한테. CNC에서 돈 받아서 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상권 청구를 두고 미리 좀 신경전이 벌어졌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신경전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서로 점하기 위한 네.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사실 카카오톡을 뭐 거의 모든 국민이 쓰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가지고 네. 그 이상한 메시지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이 한번 먹통이 됐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업데이트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봤을 때 의심을 안 할 가능성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문자 메시지도 카카오톡을 장애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좀 유인을 하기 때문에 좀 끌려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제 이런 안내 메시지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 중에 이 불법적인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를 발령을 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깔지 않으시면 돼요. 지금 카카오톡에서는 따로 뭘 설치해야 되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공지를 한 상태니까 만약에 아하. 그런 문자나 혹은 뭐 메일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어떤 뭐 앱이나 그런 뭐 파일 같은 거를 설치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에 좀 취약할 수 있죠. 자제분들이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 짧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보도예요. 네, 지난 8일에 크림대교가 폭발했고 그 이후에 러시아에서 그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전방위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민간인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죠. 그 이후에 추가 공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키이우에서 자폭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 28기가 상공에 등장을 했고 5기의 드론이 지상으로 돌진을 했다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임신부를 포함해서 4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주 격분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논란이 되는 게 이 드론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출처가 지금 추정되는 거는 이란제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란에서는 우리는 러시아에 판매한 적 없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이거 거짓말이다. 추가 제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군요. 네. 더 늘렸는데도 더 알차죠. 네. 자,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고요. 우리 박순봉 기자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뵈야 되겠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을 많이 즐길 것, 녹색을 많이 볼 것,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실 것. 집이 내게 행복한 말을 걸어온다. 모든 것이 변했다. 집 하나로부터 즐거움을 짓다. 라온건설. 함께해요 자연실로 건강한다 맛있는다 달인 자연 닮아 자연실로 건강하게 할인 착한 닭고기 자연실로 닭고기 하면 할인 구강 건강은 프로폴리스 항산화 구강 항균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아연 프로폴리스 CL팜 닥터필 프로폴리스 앤 이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닥터필.co.kr 우리들은 이태원 프리덤 저 찬란한 불빛 자, 이태현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는 핫토픽과 핫스케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자, 6시 4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토픽부터 볼까요? 네,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7일에 수능이 치러지는데요.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네. 올해로 세 번째 마스크 수능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들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만 따로 수능을 치렀다면요. 그랬죠. 올해는 확진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별도 시험장은 전국에 총 108개 학교, 680개 교실로 준비를 해서요. 최대 4,68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마련이 됐고요. 예. 현재 격리 의무 기간이 일주일로 진행되는 만큼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11일부터 확진된 수험생은 이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네. 특히 수능에 임박해서 병의원이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본인이 수능 응시생입니다라고 밝히고 난 후에 확진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뭐 건강이나 컨디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이 된다든지 한다면 이 내용들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토픽 살펴보겠습니다. 이 SPC 끼임 사고 관련해서 그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요. 네,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 SPC는 사고 이틀째인 지난 월요일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비판 여론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온라인에서 SPC 불매 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왜 이렇게까지 불매 운동이 퍼져나가느냐 살펴봤더니 사고가 난 공장은 지금 SPC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에다가 빵 반죽이랑 재료를 납품하는 곳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가맹점에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곧장 다시 기계를 가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기계의 경우에 이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장치인 인터록이 없는 기종이었는데요. 공장 내에 총 9개의 소스 혼합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들 중에 인터록 기능이 없는 건 총 7대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부가 이 9대 중에 7대에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라고 해석을 하고 공장이 나머지 2대로 곧바로 소스 배합 작업을 시작을 했죠.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국과수 감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혈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칸막이 하나만 세우고 바로 공장을 가동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SNS에서는 이 SPC가 운영 중인 브랜드 28개 목록을 공유하면서 지금 불매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SPC의 여러 행태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고 나고 그 다음 날 SPC에서 보도 자료 나온 걸 제가 봤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영국 런던에 SPC 프랜차이즈 매장 오픈한다. 오픈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제가 또 보니까 뭐 소비자분들도 이런 불매 운동이라든지 아주 강한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네. 들어오기 전에 이제 유튜브 창 봤더니 돌발 퀴즈 혹시 도너츠랑 커피 SPC 오늘 거 저희 아니냐? 선물이 그 도넛하고 커피였는데 SPC 거면 안 받겠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정도로 지금 소비자들이 감정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 도넛은 아니라고 그래요. 네. 네. 다음 토픽 보죠. 네, 정리해고에 눈물 짓는 푸르밀 직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롯데그룹에서 분사한 유제품 전문 기업이죠. 푸르밀이 사업을 종료하겠다면서 갑자기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음 달 30일부로 사업을 접겠다면서요. 이 일반 직원들한테 이메일로 정리해고 공고를 보냈습니다. 이게 연인들끼리 헤어질 때 카톡 받아도 언짢고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예의라는 게 있는데 황당하게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는데 그걸 이메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네. 이 정리해고 대상자만 일반직과 기능직을 합쳐서 모두 370여 명에 달하고요. 회사 측은 4년 이상 매출이 감소했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고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사전에 논의 과정이라도 좀 한번 있던가 예. 아니면
회사를 공개 매각을 진행하거나 다른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었냐, 이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또 비판 목소리도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다음 토픽, 조주빈 추가 기소 관련된 이야기군요. 네, 텔레그램을 통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퍼뜨린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주빈에 대해서 최근에 또 다른 성범죄로 추가 기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박사방 개설 이전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부터 청소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착취하고 또 성폭행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조주빈이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거죠. 예. 조주빈은 연인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박사방을 본격화하기에 앞서서 발생한 최초의 성착취 범행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달 말에 4번째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추가 범죄가 모두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 조주빈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핫 스케줄, 오늘 있을 주요 일정들 볼 텐데 전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요, 여순 사건 첫 정부 합동 추념식입니다. 여순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이 개최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광양시민광장 야외광장에서 여순 사건 74주기 합동 추념식이 개최되는데요. 순천과 광양에서는 행사에 맞춰서 오전 10시부터, 여수에서는 오후 3시부터 묵념 사이렌이 1분간 울릴 예정입니다. 정부 합동 추념식으로 첫 번째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또 관심이 많고요. 오늘 전해줄 다음 일정 전해주십시오. 네, 정의당 새 대표 선출. 정의당의 새 당대표가 오늘 오후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ARS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큰 변수가 없다면 오늘 오후 6시 개표 결과로 당대표의 얼굴이 새로 가려질 예정입니다. 네, 정의당의 새 대표가 선출된다는 소식까지 이태현 아나운서가 전해주셨는데, 이태현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권주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많이 지치실 수 있는데요. 활기차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태현 아나운서도 내일 뵙죠. 네, 고맙습니다.